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활구강건강관리 제14차시 마지막 치과에서 예뻐지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강의를 할 공인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강의로는 마지막 날 치과에서 예뻐지는 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치과에서 예뻐진다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막연할 텐데 조금 더 오늘은 과학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아쉽지 않았다. 마지막 강의 유종의 미를 잘 거뒀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치과에서 예뻐지는 법. 예뻐지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는 물론 치과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예뻐지는 법이고 우리가 지금 모든 14번의 강의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제가 한 거는 지금 5번째예요. 기억하시죠? 5번의 강의로 이제 사실 웬만해서 누군가와 치과 진료나 치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지 않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치과 대학생 어설픈 저학년하고 얘기하셔도 절대 밀리지 않으실 정도로 지식이 쌓이셨을 겁니다. 예. 그중에 우리가 아직 얘기하지 않았던 것 몇 가지만 오늘 더 구석구석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할 거는 크게 4가지. 네. 지금 보이죠? 페이셜 에스테틱스 그리고 밸런스드 스마일 그리고 미백 보톡스입니다. 2가지 페이셜 에스테틱스는 미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물론 미의 기준이라 하면 그냥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예쁜 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저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미적 기준에 밝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가만히 있어서 물론 예쁜 얼굴이 좋지만 사실은 밝게 웃었을 때 예쁜 사람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약간 평범해 보이는 외모라도 미소가 너무 예쁘다면 호감도가 급상승하겠죠. 그때 균형 잡힌 미소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물론 눈으로 봤을 때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도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치과에서 삐뚤빼뚤한 치아는 교정으로 예뻐졌던 거는 알고 계시죠? 물론 비거나 없는 치아는 보철로 해결을 하고요. 또 턱이 나왔거나 들어갔거나 골격적인 문제는 수술로도 해결합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또는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깊게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미백이 있어요. 가지런하고 예쁜데 이가 색이 새카매요. 그러면 안 예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고 예쁜 치아. 보통 교정 환자들도 교정이 끝나면 교정을 하기 전에는 이가 삐뚤어요. 이것만 예뻐지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교정이 끝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미백이에요. 왜냐? 이전에는 삐뚤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 까만 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백. 그리고 이제 보톡스. 보톡스는 보통 저희가 이제 턱관절 질환일 때 사각턱일 때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외에도 뭐 뒤에서 쭉 나오겠지만 눈가, 미간, 이마, 기타 등등 보톡스로도 치과에서 많이 예뻐질 수 있습니다. 필러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오늘은 그 외에 라미네이트 또는 크라운, 심미 크라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자, 처음 페이셜 에스테틱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얼굴이란 어떤 걸까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제일 예쁜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인문학적인 표현도 있겠죠. 어떠한 느낌이고, 뭐, 후광이 비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눈이 반짝반짝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는 약간 이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양쪽에 대칭이 잘 맞는 얼굴이 예쁘다. 그렇죠? 얼굴에 비율이 잘 맞는 얼굴이 예쁘다. 또는 어떤 균형, 조화가 잘 맞는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바로 저희가 여기서 오늘 볼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있어요. 시메트리, 대칭이 잘 맞아야겠죠. 그리고 뷰티 오브 프로포션이라고 해서 얼굴마다 우리가 가장 예쁘다는 황금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을 보면 그런 비율이 잘 맞다고 우리가 많이 듣죠. 몸의 비율도 잘 맞고요. 팔등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건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 안에서도 비율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죠. 지금 지치지 않았다면 거울이나 아니면 핸드폰 볼 수 있는 시간이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딱 찍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비율에 내 얼굴이 얼마나 잘 맞는지,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꺼내서 이 비율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을 하나 준비해서 비율에 잘 맞는 사진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준비했던 강의인데, 뭐 자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이 비율을 여자친구 사진에 넣어서 한번 맞춰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맞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일반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미인의, 기대하세요, 사진을 가지고 뭐 맞춰봤고요. 사실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최근에 제일 핫한 배우의 사진을 가지고 준비를 하였으나 누군지 밝히지 않지만 그랬으나 비율이 살짝, 개성이 너무 예쁘셔서 그런지 비율이 살짝 맞지 않아서 그냥 예전에 썼던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했습니다. 말이 길었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얼굴에서 가장 정상적인 예쁜 비율과 계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방금 말씀 시메트리, 뷰티 오브 프로포션, 그리고 밸런스에 맞는 얼굴은 어떤 얼굴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잘 알고 있는 얼굴인데 옛날 얼굴이라 또 모르실 수 있어요. 누군지 중요치 않아요? 네. 제일 처음 중요한 거는 미드라인이에요. 미드라인. 말씀드렸죠. 대칭이 잘 맞아야 돼요. 그 버티컬 라인, 이렇게 그 포헤드에서 노스, 어퍼립, 그리고 덴탈 미드라인, 그리고 친까지 얼굴을 반으로 가르는 이 미드라인이 양 얼굴을 딱 반으로 대칭으로 나누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거울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쪽 얼굴, 이쪽 얼굴 이렇게 해서 양쪽을 복사해서 놓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보통은 다 다르잖아요. 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양쪽이 같다, 비슷하다 이럴수록 우리가 눈으로 막 계측하지 않아도 그냥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얼굴이 된다는 거죠. 양쪽의 대칭이 잘 맞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위드스 오브 마우스인데 그 입 끝에서 끝, 입의 폭이 눈동자의 끝, 양 눈동자의 끝의 폭과 같을 때, 여기서 여기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의 거리가 같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게 편안하게 예쁘다는 뜻이죠. 물론 개성적인 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입이 이렇게 크고 시원해서 웃는 얼굴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예전에 배우 중에 뭐 잉그리드 버그만이나 뭐 이런 분들을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전형적인 미인, 눈에 거슬리지 않는 아름다움은 이런 기준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셜 서드. 페이셜 서드란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3등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3등분, 똑같이 3등분하는 게 아니라 헤어라인, 눈썹, 코 밑, 그리고 턱,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3등분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1대 1대 1의 비율을 가지면 예쁘다고 하는데, 특히 이 미들 서드와 로어 서드, 이 눈썹에서 코까지, 코에서 턱까지, 여기와 여기는 1대 1의 비율을 가질 때 우리가 예쁘다 또는 가장 정상에 가깝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들 서드와 로어 서드는 1대 1이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로어 서드를 봤을 때, 여기를 봤을 때는 코, 그리고 입의 가운데, 그리고 턱, 이렇게 나눴을 때 1대 2의 관계, 비율이 1대 2, 1대 우리가 예쁘다, 괜찮다 라고 보통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직적인 비율을 봤잖아요. 양쪽 대칭을 봤고요. 양쪽 대칭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의 크기, 입의 크기, 비율을 봤죠. 그 다음 뭘 봤을까요? 수직적으로 봤죠. 3등분해서 보고 아래까지 보고, 그 다음은 뭘 봐야 될까요? 옆을 봐야겠죠. 옆은 룰 오브 핍스라고 해요. 5등분을 하죠. 어떻게 5등분 하냐면은 눈 하나에 여기서 뭐 당연히 눈이 양쪽이 대칭이겠죠. 눈 하나, 우리의 얼굴은 눈 하나에 5배, 눈에 5개.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눈이 너무 폭이 좁으면 얼굴이 넓어 보일 거고요. 눈이 너무 꽉 차 보이면 약간 외계인 같아 보이겠죠? 물론 우리가 큰 눈을 좋아하긴 하지만, 룰 오브 핍스는 눈 하나의 크기의 5배의 폭을 가지는 게 이상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눈 하나의 크기가 또 알라베이스, 약간 구멍, 코의 폭과 일치하는 게 좋다. 1대 1대 1이면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눈에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예쁜 얼굴이다. 예. 자, 다시 한번 방금 저한테 들은 얘기를 참고하시고 거울을 한번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야 요즘 뭐 보시면 만족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 내 얼굴이 얼마나 잘 맞나. 또 너무 가까우면 이 원근감 때문에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약간 떨어져서, 예, 거울을 보시거나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얼굴 사진을 정면에서 찍어달라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측을 해보신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잘 이해하셨죠? 내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저 친구 너무 예쁜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론을 모르고 있더라도 그냥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친구는 아마 방금 말씀드린 기준들에 많이 부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이런 이론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에 그런 아름다운 비율과 각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지 않고 예쁘다라는 얼굴들은 여기에 많이 부합할 테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사실 치과 치료나 다른 치료할 때도 저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맞는 얼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교정이나 뭐 수술, 양악수술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얼굴을 만들려고 물론 약간의 변형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얼굴에는 대칭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선이 얼굴 대칭을 맞춘다. 그 중앙선을 맞추는 미드라인에는 보통 저희가 얼굴에서 세 가지를 봐요. 세 가지는 뭐냐? 페이셜 미드라인, 스켈레톤 미드라인, 덴탈 미드라인. 페이셜 미드라인은 아까 시작할 때 봤죠? 이마에서부터 코, 윗입술, 턱을 지나는 얼굴을 가로지르는 미드라인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소프트 티슈, 연조직의 미드라인이에요. 그 다음 스켈레톤 미드라인. 저희는 이제 교정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위치를 다시 봐요. 사실은 페이셜 미드라인은 어느 정도 스켈레톤 미드라인하고 같이 가겠죠? 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페이셜 미드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더 손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근육이나 이런 문제니까 뭐 보톡스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스마일링 하는 방법이나 표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스켈레톤 미드라인은 바꾸기 쉽지 않죠. 보통은 서저리,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바꾸기 쉽지 않고요. 스켈레톤 미드라인과 덴탈 미드라인, 치아의 미드라인이 맞는 것도 중요해요. 덴탈 미드라인은 마찬가지예요. 페이셜 미드라인, 그러니까 소프트 티슈보다는 바꾸기 어려운데 보철이나 교정으로, 치과적인 치료로 바꿀 수 있고, 물론 수술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페이셜, 스켈레탈, 덴탈 미드라인이 다 맞는 게 심리적이겠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에스테틱스에 대한 얘기는, 페이셜 에스테틱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끝냈습니다.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가 뭐였죠? 밸런스드 스마일이었죠. 가만히 있을 때 예쁜 얼굴. 제 얼굴이 예쁘다는 건 아니고요. 예, 비율에 잘 맞는 얼굴.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물론 가만히 있을 때 예쁜, 그 차가워 보이는 아름다움이 참 좋긴 해요. 근데 정말 좋은 거는 그렇게 예쁜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지어줄 때 예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밸런스드 스마일이 엄청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너무 예뻤어요. 근데 씩 웃으니까 이가 없어요. 또는 씩 웃으니까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썩소를 날려요. 나를 보면 이러면 호감도가 떨어지겠죠.
또는 씩 웃었더니 이가 비어 있어요. 또는 까매요.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예쁜 얼굴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배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런 얼굴로 웃었을 때, 또는 혹시 페이셜 에스테틱스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개성일 수 있어요. 눈이 저희가 말한 것보다 더 크다? 뭐 어때요? 또는 눈이 조금 작다. 어때요? 괜찮아요. 매력적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동양, 예전에는 저희가 막 쌍꺼풀 있고 큰 눈을 좋아했다고 하면, 물론 지금도 쌍꺼풀 있고 큰 눈도 좋지만 또 쌍꺼풀 없고 이렇게 반달처럼 웃는 눈도 예쁘잖아요. 또는 눈 간격만큼 딱 밸런스가 잘 맞는 입도 좋지만, 줄리아 로버츠, 잉그리드 버그만은 너무 옛날 사람, 줄리아 로버츠도 좀 옛날 사람이죠. 요즘엔 누가 있으려나. 어쨌든 이렇게 크게 웃는 예쁜 얼굴도 우리는 종종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페이셜 에스테틱스에 나오는 비율이나 이런 각도들은 사실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가 될 뿐 정확한, 뭐 이렇게 맞으니까 넌 무조건 예뻐, 아니니까 무조건 틀렸어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 어쨌든 어떤 얼굴이든 우리는 거기에 예쁜 스마일을 갖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예쁜 스마일은 또 무엇일까요? 물론 보고 기분 좋은 웃음이 예쁜 스마일이겠죠. 눈도 같이 웃는, 이렇게 썩소, 뭐 이렇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다든가, 눈은 웃지 않는데 입만 웃고 있는다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예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린 과학을 하는 날이니까, 그리고 치과에서 봤을 때 어떻게 계측하고 어떻게 알아보느냐를 아는 거니까 조금 더 지식인답게, 예, 이 밸런스드 스마일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이 미소가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도 한번 봐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8가지 밸런스드 스마일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요즘은 되게 잘 웃고 사진도 잘 찍잖아요. 옛날에는 저희는 사진 찍으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을 때는 필름으로 찍을 때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되게 소중했고 많이 찍지도 못했어요. 스냅 촬영도 많이 못했을 거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저 말고 저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저야 뭐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네, 뭐 예, 그래서 저희 때는, 부모님 때는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이러고만 찍었지 웃으면서 찍거나 자연스럽게 찍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자연스럽게 찍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활짝 웃으면서 찍는, 근데 물론 그 사진 중에 막 너무 재밌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사진 말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웃음은 그 즐거움에 따라 틀리잖아요. 입의 크기와 벌어지는 것과. 그런 거 말고 항상 내가 스마일 하면 웃는, 이게 좀 무서웠나요? 스마일 하면 웃는, 이렇게 웃는, 항상 재현 가능한 그 스마일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저희가 환자들이 왔을 때는 이 교합이나 또는 웃는 거나 이런 걸 볼 때 의사들은 앵글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봐요. 앵글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교정 시간에 제가 배웠는데,
앵글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어금니 제1대구체 첫 번째 큰 어금니가 어떻게 물리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복습해 보면 이제 클래스 1은 위에 어금니보다 아래 어금니가 살짝 앞으로 나가 있는 거, 클래스 2는 뒤로 들어가서 약간 무턱같이 된 거. 그러면서 이때는 서브 디비전이 앞니가 튀어나온 게 디비전 1, 앞니가 서 있는 게 디비전 2라고 그랬고요. 클래스 3는 위에 어금니보다 아래 어금니가 훨씬 앞으로 나간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걱턱이라고 하고 양악수술하는 거. 이렇게 저희가 일단 환자가 오면 치과에서는 이 환자의 교합을 볼 때 앵글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셉 아날라이시스를 하죠. 이건 이제 교정과에서 많이 하는데요. 셉이 뭘까요? 보통 우리가 전체 나오는 사진은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그러고, 셉은 옆모습, 이마, 코, 치아, 입술, 턱, 위턱, 아래턱 이런 거를 엑스레이로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을 보긴 하지만 뼈 사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만약에 치과에 치료받거나 교정을 하러 왔다. 그러면은 나는 스마일이 웃었을 때 예뻤으면 좋겠어요. 입이 보였을 때, 물론 다물었을 때도 입 튀어나온 입이 개선되기 원하지만 입이 너무 못생겨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 웃었을 때 환하게 웃고 예뻤으면 좋겠어요 라고 스마일 개선을 주 목적으로 환자들은 내원을 하는데, 의사들은 이런 소프트 티슈보다는 스켈레탈 스트럭처, 그러니까 어금니의 위치, 치아의 위치,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각도 이런 거에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쁘다고 하는 스마일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 골격적인 패턴보다는 소프트 티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제가 확언하건대 여러분들의 미소는 지금보다 한 120배 훨씬 매력적인 미소가 될 거예요. 분명 오늘 강의가 끝나면 고차만 타기 힘들겠네요. 분명 일단 지금 강의 끝나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후임에게 자, 내 미소가 어때? 하면서 보여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미소가 정말 이게 매력적인 미소였나? 라고 확인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자, 8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립라인. 두 번째, 스마일 아크. 세 번째, 어퍼리 커베처. 네 번째, 라테랄 네거티브 스페이스. 다섯 번째, 스마일 시메트리. 우리 어디서나 나오죠? 시메트리. 대칭은 정말 중요해요. 여섯 번째, 프론탈 오클루제 플랜. 일곱 번째, 덴탈 컴포넌트. 여덟 번째는 징지발 컴포넌트. 네. 그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벌써 뭘 얘기하는지 알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마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이 맞는지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립라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웃었을 때, 씩 웃었을 때 좋은 거는 제일 먼저 볼 건 립라인이겠죠. 자, 립라인이 어떨 때 예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아니면 내가 거울을 볼게요. 웃어봤어요. 립라인이 어떻게 보일 때 예쁜가요? 이렇게 웃는 게 예쁜가요? 이렇게 웃는 게 예쁜가요? 아니면 이렇게 웃는 게 예쁜가요? 어느 정도일 때 좋을까요? 립라인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립라인은 우리가 웃었을 때, 스마일링 했을 때 보이는 치아의 수직적인 높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치아가 얼마나 보이느냐, 웃었을 때 치아가 얼마나 보이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윗입술에서 위의 치아가 얼마나 보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건데요. 가장 이상적인 립라인은 웃었을 때 윗입술이 징지발 라인, 즉 치아와 잇몸이 딱 연결되는 부위, 요 라인에 맞을 때, 딱 치아만 보이고 잇몸에서는 이렇게 올라온 파필라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이 부분이 살짝 보일 때, 이 라인이 보일 때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립라인이라고 해요. 하이 립라인은 뭘까요? 당연히 좀 웃기죠. 오늘 제가 표정이 좀 웃길 거예요. 너무 예, 웃지 마시고. 하이 립라인은 뭐예요? 이거예요. 크라운하고 치아랑 징지발 티슈, 이 몸이 보이는 거. 로우 립라인은 크라운 쇼잉이, 그러니까 이가 75% 미만으로 보이는 거. 다 우리가 제일 좋은 건 100%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75% 미만으로 웃었는데 이가 잘 안 보여. 하하하하하. 안 예쁘잖아요. 예. 이게 로우 립라인. 그래서 옵티멀 립라인은, 예, 제가 입이 좀 건조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치아가 보일 때, 이렇게 웃을 때 치아가 보이는 거. 보통은 여성이 남성보다 1.5mm 높아요. 더 예쁘게 웃고 많이 웃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웃는 거에 더 자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뭐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을 때, 엘레스트라는 거는 립라인이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쉽게 말해 멍 때리고 있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 입이 닫혀 있지 않아요. 멍 때리고 있을 때는 입은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예, 잠시 멍 때렸어요. 여러분도 잠시 멍 때려 보세요. 멍 때리고 있을 때 상하게 이 앞니가 보이는 게, 남자는 평균 1.91mm, 여자는 평균 3.4mm 정도가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 슬프지만 얼굴이 처지니까, 연조직이 처지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립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처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레스트 포지션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또는 말을 할 때, 또는 웃을 때 할 때 위에니가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아랫니가 많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조직은 처지기 때문에 경조직은 그대로 있고, 윗니의 쇼잉이 줄고 아랫니가 더 보여요. 말을 할 때 아랫니만 보여요. 물론 이건 이제 다른 거는 같을 때예요. 뭐 골격적으로 아래 턱이 주걱턱이거나 이렇게 턱이 나오거나 그러면 아랫니가 더 보이겠죠. 입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거 말고 모든 골격적인 조건이 같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내가 컸을 때 생각해 보면 점점 아랫니가 보여요.
말할 때도 아랫니가, 그리고 웃을 때도 윗니보다 아랫니가. 예.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배우들이 나이가 뭐 40대나 50대 배우인데 회상 장면에서 중고등학교 때 막 교복 입고 나오는 그런 장면 있으면 그때 친구들은 보기에 진짜 중고등학생 배우를 쓰니까 잘 맞는데, 이 배우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그래도 뭐 우리 때로 이러면 또 제 나이가 나오는데 뭐 장동건, 고소영, 뭐 김희선, 요즘은 나이 든 배우가 어쨌든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배우라도 어릴 때 역할을 만약에 해놓으면, 지금 나이에 중고등학생 교복을 입혀놓고 해놓으면 피부가 아무리 좋든 아무리 어떻게 관리를 했어도 어색해 보여요, 말하거나 하면. 왜 그럴까요? 잘 보면 치아는, 예, 중고등학생 배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나이가 드신 배우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사실은 저한테 교정 치료 받았던 모 유명한 배우 분도 그거를 알더라고요. 이거를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즘에 나이가 들고 나서 아랫니가 많이 보여요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시구나. 맞아요. 나이가 들면 아랫니가 점점 보이고 립라인이 내려가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지를 알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이가 아주 많진 않지만, 예, 우리 또 전체적으로 대통령님이 나이를 줄여주셔서 다행히 나이가 더 많아질 뻔했다가 다시 줄었지만, 어쨌든 웃을 때도 예전보다 더 입꼬리를 올리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보다 많이 내려갔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절 볼 때도 아랫니가 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지금은 그냥 얘기를 해도 아랫니가 많이 보여요. 어쩔 수가 없긴 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네,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당겨서 웃고 올리고 입꼬리를 올리고 이러면은 좀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겠죠? 물론 지금 여러분은 뭐 굳이 어려 보이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예. 나이가 드니까 나이에 대한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엘레스티 때, 그러니까 립라인이 멈춰 있을 때 상악이 얼마나 보이는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이는 양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제가 또 볼 게 이제 포즈드 스마일이에요. 앞에서 살짝 말했어요. 포즈드 스마일은 뭐냐? 스마일, 웃어보세요, 김치 할 때 이렇게 웃는 거. 그냥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이 8가지 요소는 사실은 거의 포즈드 스마일에 대한 얘기예요. 스폰테니어스 스마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포즈드 스마일을 먼저 개선하면 스폰테니어스 스마일도 개선이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포즈드 스마일은 뭐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웃으세요 할 때 하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현 가능해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웃으세요, 다시 웃으세요. 나중에 아마 웨딩 촬영할 때 정말 하루 종일 할 텐데 웃으세요 하면, 네,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재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습으로 재현 가능하다는 거는 레퍼런스 포지션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레퍼런스로 언제나 똑같으면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 스폰테니어스한 스마일, 막 진짜 재밌게 웃긴 거, 너무 행복하거나 막
갑자기 오늘 뭐 다 휴가 쏴! 막 이런 거. 뭐 어쨌든.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막 웃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 자발적으로 웃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누군가 막 간지럼 피우거나 했을 때. 그때는 재현 가능할 수도 없고, 자발적이지도 않고, 립도 더 이게 아니라 하하하 웃으니까 더 엘리베이션 올라가겠죠? 네. 자, 어퍼 립 라인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어퍼 립 랭스가 있습니다. 어퍼 립 랭스는 레스팅 시에 서브 나젤에서 모스트 인페리어 포션을 보는 건데요. 남자는 평균 23mm, 여자는 평균 한 20mm 정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어퍼립과 상악 전치, 그리고 어퍼립과 커미셜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 림 랭스가 커미셜 하이트와 같아야 좋아요. 이렇게 리버스 레스팅 립라인인 경우에는 그냥 봐도 예쁘지가 않죠. 레스트일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여기와 립 랭스가 커미셜 하이트랑 거의 같아야 좋다, 예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숏 립 랭스인 경우에는 당연히 리버스 되어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많이 예쁘지 않겠죠. 보통 이 립 랭스닝 해서 커미셜 하이트를 바꾸는 거는 어려워요. 이건 루퍼트 뭐 서저리 또는 립 서저리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청소년기에는 이제 립 랭스가 짧은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숏 어퍼 립이 꼭 하이 립 라인을 가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립 엘리베이션. 원래 웃을 때는 원래 길이의 약 80%가 올라가요. 그러면 보통 상악 전체가 10mm 정도 노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상악 전체가 한 10mm 정도 노출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양도에 보이는 게 되는데, 하이퍼 모바일 립으로 인한 징지바 스마일이 보이면, 무슨 말이냐면은 입술이 너무 하이퍼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이를 인트루전 하거나 상악을 인펙션 하면은 인사이저 디스플레이가 적어져서 늙어 보여요. 레스팅 시. 무슨 뜻이냐? 어떻게 이렇게 이해시킬게요. 자, 보통 평균 스마일 할 때는 80%가 올라가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립이 너무 하이퍼해서 잇몸이 보이는, 징지발 스마일이 잇몸이 보이는 웃음이에요. 우리 거미 스마일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웃을 때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여기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교정 및 상악 수술을 해서 상악을 인펙션을 한 거예요.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물었을 때 처음보다 치아도 보이는 게, 레스팅 시에도 지금 사실은 치아가 안 보이고 잇몸이 보였는데, 레스팅 시에 이제 치아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보이고 잇몸이 보이는, 웃었을 때 잇몸 보이는 양도 훨씬 줄었죠. 근데 이제 이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잇몸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환자에서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를 넣거나 올려놓거나 수술로 위에 턱뼈를 넣어버리면 반대로 웃었을 때 잇몸은 덜 보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레스팅 시에 이가 또 적게 보여서 앞에 말씀드렸죠? 레스팅 시에도 이가 좀 보여야 되는데 레스팅 시에 이가 안 보이고 아랫니가 보이면 늙어 보인다. 그래서 거미 스마일이 있다고 무조건 이걸 올려버리면은 늙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이퍼 모바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여기 놔서 잇몸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이퍼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하이포가 있겠죠. 하이포 모바일로 인해서 안 올라가요. 이 환자를 보면 가만히 있었을 때 이가 이렇게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웃었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이건 뭐예요? 하이포 모바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너무 안 보여서 이를 차라리 또 내리게 되면 가만히 있는 레스팅 시에 이렇게 레스팅 시에도 이가 많이 보이는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또 리뷰에서 볼 수 있는 게 뭘까 있을까요? 버티컬 맥실라리 하이트가 있어요. 치아가 보이는 거에 있어서 버티컬 포지션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어퍼립 랭스가 정상이고 어퍼립의 모빌리티, 아까 하이퍼나 하이포가 아니라 그것도 정상이고 그런데 징지발 스마일 또는 상악 전체가 많이 보인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럴 땐 버티컬 맥실러리 액세스가 있는 거고요. 스켈레탈한 징지발 스마일하고 또 익세시브한 로어 페이셜 하이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는 반대로 림라인은 또 인사이저가 안 보이겠죠. 가만히 있을 때. 그러면은 버티컬 맥실러 디피션스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말이 조금 어렵죠. 간단하게 하면 요 사진을 볼게요.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버티컬 맥실러 디피션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상악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셉이라고 한 게 이런 엑셀이 셉이라고 해요. 이 세팔로그램을 봤을 때 레스팅 포지션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립 라인이 이제 네거티브로 있는 거예요. 치아보다 더 밑으로 있죠. 그러면 치아가 안 보이겠죠. 왜냐면 여기가 짧기 때문에 치아보다 위에가 더 내려간 거, 립 라인이 더 내려간 거예요. 예. 로어 립 라인 때문에. 반대로 하이트가 너무 높으면 또 이제 거미 스마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치아를 인펙션 하느냐, 아니면은 골격적인 인펙션을 하느냐, 그러니까 넣느냐, 아니면은 맥실라를 랭스닝을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 레퍼런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퍼 립 랭스랑 인사이저 어투이션, 그러니까 어퍼 립의 길이와 앞니에 얼마나 갈렸는지를 고려해서 가만히 있을 때 앞니가 얼마나 보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확 웃었을 때는 그 모빌리티가 다 괜찮아 있으니까 레퍼런스는 좋지가 않고요. 우리가 상악을 인펙션 할 때 상악을 우리가 인펙션 한다고 해서 그 인펙션한 양만큼 어퍼립이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골격을 움직인 양이 한 50% 정도만 쇼트닝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앞에 내용. 얼굴이 짧으면 앞니 쇼잉이 적고 얼굴이 맥실레이가 길면 쇼잉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크라운 하이트예요. 크라운 하이트는 뭘까요? 앞니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길이, 평균 앞니의 길이가 남성은 10.6mm, 여성은 9.8mm예요. 그러니까 한 10mm 내외고요. 아까 그랬죠? 웃을 때 10mm가 보인다. 입술이 10mm. 그러니까 웃을 때 보이는 정도가 딱 앞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을 때 앞니가 안 보이지만 스마일 시의 립라인이 정상인 경우, 그럴 때는 립라인은 정상인데 앞니가 안 보여요. 그건 뭐예요? 이 자체가 짧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크라운 하이트, 크라운을 키워서 심미보철로 인사이저를 이를 길게 만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웃을 때 잇몸이 다 보여요. 징지발, 여기 징지바가 많이 보이죠? 그리고 오버바이, 윗니가 아랫니를 거의 다 덮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니 자체도 짧아요.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윗니를 교정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야 깊게 몰린 아래 안 보이는 윗니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짧은 앞니는 크라운 랭스닝하고 서저리를 해서 이제 길게 만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을 때 앞니가 안 보이는데 웃으니까 립라인은 정상이야. 그러면 이를 키워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가만히 있을 때는 정상인데 웃으니까 잇몸이 보인다. 그럴 때는 징지벡터미 또는 크라운 랭스닝.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체가 잇몸에 많이 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잇몸 수술, 보이는 치아를 더 길게 보이는 치수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오버바이보다는 레스팅 시에 인사이저 익스포저가 인사이저 엣지의 버티컬 포지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어렵나요? 뭐 잘 이해하셨죠? 가만히 있을 때 앞니가 첫 번째 레스팅 시 excessive incisor display and deep-bite.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었을 때 앞니가 많이 보이는데 깊게 물려요. 이럴 때는 윗니를 교정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깊게 물려요. 그러면 이때는 구치부를 익스트루전해서 구치부를 익스트루전하면 아래턱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랫니를 인트루전, 윗니는 놔두고 아랫니를 인트루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오픈바이의 경우에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또 뭐가 중요할까요? 앞니에서 보이는 게 앞니가 튀어나와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이것도 앞니가 보이는 쇼잉에 문제가 있겠죠. incisor inclination이에요. proclined maxillary incisor,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뻗쳐 있을 때, 앞으로 뻗쳐 있다면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 앵글스 클래시피케이션 보면 클래스 2 디비전 1일 때, 클래스 2 아래턱 들어가 있고 디비전 1일 때 지금 이 환자예요. 클래스 디비전 1일 때는 앞니가 이렇게 앞으로 경사해지고 있어요. 또는 클래스 3 아래턱이 나올 때, 이때는 앞니는 안 보이겠죠. 이렇게 되시면 앞니는 잘 안 보이겠죠. 이럴 때 이제 앞니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앞니를 세워줘야 돼요. 앞니를 세워주면 쇼잉이 바뀌어요.
그리고 클래스 2 디비전 2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교정적으로 세워주는 게 좋겠죠. 교정적으로 생기면 인사이저 디스플레이가 좋아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프로파일하고 오블릭 스마일링으로 체크를 다시 해야 될 거고요. 우리 립라인은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자, 너무 제가 정신없이 말했는데 이해 어느 정도 되셨죠? 그냥 뒤에 말한 게 너무 어려우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립라인에 대해서는 씩 웃었을 때 앞니만 딱 보이는 정도. 나의 립라인이 앞니만 보이는 정도로 웃어주는 게 가장 예쁜 스마일이다. 자, 그 다음은 사실은 뭘까요? 두 번째 기억나세요? 두 번째는 스마일 아크. 웃었을 때 이 아치, 이 아치가 어떻게 되는지. 네. 스마일 아크란 것은 상하계의 앞니의 가상선들을 그렸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일을 했을 때 그 아랫입술의 안쪽 그 라인과 상하계 앞니의 가상선들이 이 라인과 이 라인이 거의 비슷할 때 가장 예쁜 스마일 아크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씩 웃었을 때 윗니의 앞니의 엣지들이랑 아랫니의 입술의 커브가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커브가 여성에서는 더 두드러지고요. 나이가 들수록 플랫해져요. 로우 립의 커브는 젊을 때 아주 확연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옵티멀한 스마일 아크는 방금 말씀드렸죠? 상하계 인사이저 엣지가 아래 립의 보더랑 일치하거나 또는 평행, 일치하거나 평행하거나 상하계 아크가 이렇게 가면 아래 입술의 아크도 이렇게 일치하거나 평행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스마일 아크는 끝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야겠죠. 예. 방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예요. 옵티멀 스마일 아크는 콘소넌트 한다. 상하계 끝에 엣지가 아래 보더, 로우립이랑 일치하거나 평행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엣지가 플랫하거나 리버스 하면은 예쁘지 않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우리가 교정을 한 사람에서는 이 스마일아크가 조금 더 플랫해진다고 해요. 자, 사진에 보면 이전에는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맞지 않았는데 예, 교정을 하고 해서 이 엣지 라인과 입술 라인, 제가 지금 엣지 라인, 입술 라인 같이 표시할 수밖에 없네요. 엣지 라인과 입술 라인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되면 훨씬 예쁜 얼굴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오버 인트루전, 상악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어떤 때 생기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레스팅 시에 인사이저가 립의 포지션을 보지 않고 그냥 앞니가 너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인트루전을 하게 되면 또는 유틸리티 아치나 뭐 액센츄레이티드 커브를 사용해서 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교정할 때 쓴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오버 인트루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예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브라켓 포지션 교정할 때 장치를 붙일 때 현재 스마일 아크를 고려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요. 뭐 당연히 프로그레시브한 로 또는 하이어 브라켓 포지션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인사이저 엣지와 로우 립 커베처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오클루저 플랜이 캔팅된 것도 봐야 돼요. 오클루저 플랜이 캔팅됐다는 건 뭐냐면은 익스트라오럴 폴스. 그러니까 우리 교정 환자들 보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헤드기어라고 해서 얼굴에 막 쓰는 장치 같은 거 이런 장치를 썼거나 인터맥슬러리 엘라스틱해서 우리가 교정 환자들 이제 끝날 때나 이럴 때 고무줄 걸게 하잖아요. 이런 거나 orthodontic surgery 우리가 양악수술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런 걸 하면은 교합 평면 자체가 이렇게나 얼굴이 이렇게나 뭐 이렇게 캔팅 될 수 있어요. 이렇게나 뭐 오클루저 플랜이 캔팅되면 스마일 아크가 바뀌겠죠. 예,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어퍼 립의 커베처입니다. 어퍼 립 커베처. 어퍼 립 커베처가 뭐지? 이런 것도 다 있어? 생각할 수 있어요. 어퍼 립 커베처는 스마일 했을 때 어퍼 립 위에 그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뭐 그런 것도 있나? 예, 있어요. 스마일 시에 센트럴 포지션과 코너, 센트럴 포지션과 코너가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예뻐요? 이거는 뭐 세 가지가 있겠죠. upward, straight, downward. 자, 여러분 보기엔 뭐가 예뻐요? upward. 커브가 upward 된 경우, 커브가 straight 된 경우, 커브가 downward 된 경우. 교정을 안 받은 그룹에서는 12%, 45%, 43%. 근데 사실은 교정 치료 후에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좋게 보는 건 뭐겠어요? 어버드나 스트레이트가 예쁘죠. 이거 근데 어버드랑 스트레이트는 여자, 다운워드는 남자로 해놨네요. 어쨌든 우리도 훨씬 예쁘게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알죠? 예. 어쨌든 이거는 머슬 드리븐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에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어너세틱한 예쁘지 않은 다운워드 리커베처는 어쩔 수 없이 리미팅 팩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것밖에 없을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라테랄 네가티브 스페이스예요. 라테랄 네가티브 스페이스. C 웃었을 때 이렇게 입끝과 치아 끝 사이에 보이는 어두워 보이는 부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어요. 특히 저한테 치료받거나 교정 상담 받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정확히 표현은 못하고 웃을 때 안 예뻐요. 이가 꽉 차 보여요. 아니면 뭐 이가 너무 앞에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보컬 코리도라고도 하는데 라테랄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적당하게 표현이 돼야 또 예쁜 미소가 될 거예요. 자, 버칼 코리도는 포스테리어 디스크 구치랑 그 마우스 코너 사이, 예, 웃었을 때 여기 보면 네거티브한 스페이스가 보이죠? 예. 근데 RP로 상하게 넓히니까 없어졌네요. 예, 좋죠. 만약에 보철적으로는
만약에 보컬 코리도 너무 없다. 그러면 봤을 때 진짜 입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덴처 아이라고 하죠. 틀리해 놓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또 교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너무 안 좋은 스페이스가 보이면 우리가 상악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을 때 퍼스트 몰라가 큰 어금니가 보이는 게 가장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웃었을 때 큰 어금니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보통은 두 번째 그 앞에 니까지 보이는 경우가 50, 10% 정도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씩 웃었을 때 내 이가 어디까지 보이나? 큰 어금니까지 보이는 환한 미소가 좋습니다. 상악을 넓힌 비발치 교정의 경우에 그렇게 꼭 스마일이 개선되는 건 아닌데요. 또 반대로 작은 어금니를 발치한다고 해서 뭐 아치가 입이 작아진다거나 보컬 코리도가 커진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치 폼이 만약에 너무 이렇게 네모난 경우에는 보컬 코리도를 줄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립이 이렇게 늘어진 모양일 때, 그래서 상악의 전후방적 위치에 대해서 립이 이제 너무 늘어진 모양일 때는 전방 이동 시 이제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익세시브한 트랜스버스 립 익스텐션일 때는 스마일 할 때 30% 이상 마우스 위드스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지금 4개 봤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5번째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마일 시메트리. 웃었을 때 이거 되게 인상에 어떻게 보면 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생각해요. 웃었을 때 대칭이 얼마나 잘 맞느냐. 왜냐하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웃었을 때 대칭이 안 맞으면 입꼬리가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면 나는 호감을 가지고 웃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마다 한쪽은 또 잘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저는 왼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호감을 갖고 웃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스마일 시메트리는 그래서 중요해요. 나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중요해요. 스마일링 시메트리는 relative positioning of the corners of the mouth in the vertical plane. 네. 커뮤니셜과 풀필 라인을 평행하게 평가를 해요. 무슨 말이냐? 양 동공간의 평행선과 여기 평행선을 봤을 때 이게 잘 맞는지 보는 거예요. 어시메트리 스마일 할 때는 한쪽만 이게 입에 올라가는 경우, 보통은 한쪽에 머스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진에서 본 환자 보세요. 이쪽으로는 올라가는데 이쪽은 안 올라가죠. 한쪽에 머스톤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머스토너스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마이어 펑셔널 익서사이즈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거울을 봤는데 나는 환하게 웃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쪽만 올라간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반대쪽을 올려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그냥 웃으면 이렇게만 웃으니까 웃을 때 일부러 여기를 힘을 주자.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면 나중에 웃을 때 여기는 힘을 주고 여기는 그냥 웃어도 똑같은 웃음이 되겠죠. 이런 엑서사이즈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근육적인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이오 펑셔널한 엑서사이즈를 해도 해소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쪽이 약간 감각이 안 좋다거나 기능이 안 좋다거나 신경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너무 해결 안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하이퍼한 부분에 보톡스를 넣어서
약간 힘을 줄이기도 해요. 근데 이건 좀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대칭이 안 맞으니까. 간혹 이런 스마일 비대칭 때문에 상하게 트랜스버스한 캔팅이나 스켈레탈 어시메트리를 오인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골격적으로 제가 뼈가 비대칭이구나 라고 오해되기도 하니까 스마일 시메트리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발견을 하면 내가 연습으로 노력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꼭 거울 보시고 확인해 보고 양쪽이 비대칭이 있다 하면은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대칭이 되는 밝은 미소. 예. 또 한 가지. 6번째는 뭘까요? 프론탈 오클루전 플레인입니다. 프론탈 오클루전 플레인. 오클루전 플레인이 뭐예요? 교환면이죠. 앞에서 봤을 때 이 교환면이 얼마나 평행하게 잘 맞느냐. 이거는 오른쪽에서 왼쪽 캐나인, 오른쪽 송곳니에서 왼쪽 송곳니까지의 그 팁에 라인을 걷을 때 이렇게 걷는데 이게 얼마나 잘 맞는지 보면 돼요. 물론 앞니들은 나오는 순서가 다 틀리죠. 이 환자를 보면 양쪽 캐나인 위치가 틀리고 그로 인해서 이쪽과 이쪽의 징지발 스마일 웃었을 때 잇몸에 보이는 양이 틀려요. 오클루전 캔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악의 비대칭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별 진단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 스마일 어시메트리 또는 캔팅된 오클루전 플레인이냐 또는 아예 페이셜 어시메트리냐 어떤 게 문제인지 저희가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클리니컬 이그제미네이션도 해야 되고 당연히 직접 우리가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비디오도 찍어봐야 되고요. 텅블레이드를 물어서 텅블레이드가 이제 막대기예요. 쉽게 말하면 물어서 캔팅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 미러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뭐였어요? 덴탈 컴포넌트. 치아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치아의 구성 요소 덴탈 컴포넌트는 뭐가 있을까요? 치아의 사이즈, 쉐입, 컬러, 얼라이먼트, 크라운 앵귤레이션, 미드라인, 또 아치 시메트리, 다이아스테마는 이제 앞니가 벌어진 거 얘기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예, 뭐 인터프록시멀 컨택, 레고, 그러니까 컨택이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인데요. 페이셜 미드라인과 맥실라 미드라인이 평행한 게 일치 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당연히 얼굴의 미드라인과 상악의 미드라인이 맞는 게 예쁘겠죠. 그런데 상악과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면 되게 둘 다 원치 않지만 하악이 아니 그 페이셜 미드라인과 상악의 미드라인이 맞는데 각도가 앞니가 각도가 틀어졌다. 이것보다는 수평은 맞는데 위치가 조금 틀린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된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톰 크루즈. 예. 톰 크루즈 사진 보시면 지금은 교정은 된 사진이고 정말 탑건 1에서 톰 크루즈 보면은 아마 여기 약간 덧니도 있고 측절치 두 번째가 미싱인 걸로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가 하나 없어서 앞니 옆에 송곳니고 그래서 그쪽으로 중앙선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미드라인과 페이셜 미드라인과 맥실러 미드라인이 틀려요. 앞니 두 개가 이렇게 가 있어요. 웃을 때 보면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패럴렐하고 다른 얼굴의 조화나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하나 없어서 이렇게 앞니가 삐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세계적인 대배우가 됐어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교정을 했어요. 많이 맞춰놓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예전 탑건 1 이번에 나온 매버릭 말고 옛날 거, 그리고 초기의 영화들 보시면 확실히 알 거예요. 제가 어느 영화부터 바뀌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왠지 뭐 네이버 같은데 톰 크루즈 교정 이런 거 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쳐보질 않았네요. 네, 저한테는 톰 크루즈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하니까. 네, 자, 이런 아치 시메트리에는 이제 패그 쉐입이나 또는 미싱, 라테럴 인사이저 이런 게 이제 관여를 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방금 톰 크루즈처럼. 톰 크루즈는 미싱, 라테럴 인사이저. 보통 앞니 2개 말고 앞니 2개가 없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두 번째 이는 패그, 정상치아보다 이렇게 작은 치아 또는 미싱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환자 보시면 가운데 미드라인이 안 맞고 앵귤레이션도 안 맞죠. 네, 여기 보시면 이쪽 치아는 패그, 이쪽 치아는 미싱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 패그 치아는 발치를 하고요. 예, 교정으로 이 치아들을 다 메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없는 치아랑 여기 치아는 발치하고 여기 없는 치아 공간만큼 여기를 발치해서 중앙선을 맞췄기 때문에 훨씬 보기에 괜찮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 대칭을 맞춰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뭘까요? 치아도 잘 맞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또 안 예쁘고 보일 수 있을까요? 잇몸. 항상 중요하다고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치아가 주연이라고 생각했으면 잇몸은 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주연보다 더 빛나는 더 중요한 조연일 수 있어요. 이 잇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잇몸의 컬러, 또 컨투어, 텍스처, 하이트. 자, 풀스마일을 했는데 안 예뻐요. 왜냐? 잇몸 하이트가 다 삐뚤빼뚤하니까. 잇몸이 이분하게 모든 잇몸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앞니 두 번째, 세 번째 송곳니 다 높이가 틀려요. 이게 근데 양쪽이 대칭이 맞으면서 예쁘게 가야 우리가 봤을 때 안정되고 예쁜 미소가 되겠죠. 이런 거는 염증이나 또는 뭐 파필라가 염증 때문에 뭉툭해지겠죠. 또 오픈 징지벌 엠브레이저, 블랙 트라이앵글 같은 거예요. 또는 언이분한 징지벌 마진 때문에 그래요. 블랙 트라이앵글이 뭔지 방금 말씀드렸죠. 이랑 잇몸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서 까맣게 보이는 거. 또는 루트 다이버전트, 뿌리가 이렇게. 또는 치아 자체가 삼각형 모양일 때, 이럴 때는 스트리핑을 하면 되겠고, 루트 다이버전트일 때는 뭐 패럴레링을 하면 되겠고, 또는 페리오 디지즈, 잇몸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겠죠. 징지발 마진이 안 맞을 때, 자, 이 환자 보세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여기가 크라운이 앵킬로시스, 그러니까 이가 아예 뼈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잇몸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도 삐뚤고 이도 박혀 있어요. 이 앵킬로시스 된 거는 교정도 안 돼요. 임플란트 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고 크라우딩이 심하기 때문에 이 치아는 사실은 결국 발치를 했어요. 발치를 하고 두 번째 이를 끌어당겨서 앞에 자리에 놨어요. 저희 예전에 교정 파트에서 앞니 2개 사고로 잃은 친구 앞니 2개 뽑고 두 번째 앞으로 해서 보철 내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비슷해요. 앞니를 뽑고 교정을 해서 잇몸 라인을 맞추고 두 번째를 앞으로 가져와서 앞니 모양으로 크라운을 씌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징지발 마진을 맞춰준 거죠. 예.
엣지의 어트리션, 앵킬로시스, 그리고 시블 크라우딩, 많이 삐뚤 거, 또는 뭐 딜레이드 마이그레이션 오브 징지바 티슈, 잇몸이 이제 따라오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인데요. 보통 라테랄 인사이저보다는 센트럴 인사이저, 또 뭐 그보다 이제 캐나인에서 이런 문제가 많고요. 징지발 마진 레벨은 림라인, 그리고 크라운 하이트, 인접지의 징지발 레벨 등을 고려해서 올소돈틱 인트루전을 할 건지, 교정으로 인트루전 할 건지, 또 익스트루전 할 건지, 또는 페리오 서저리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웃었을 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예쁜지에 대해서 8가지 요소를 가지고 보았죠. 결론은 무엇일까요? 옵티멀 스마일리. 옵티멀 스마일이란, 자,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쫙 보시면 돼요. 어퍼림 라인은 징지발 마진에 맞고, 그리고 업워드 또는 스트레이트 커베처 between the vitrum and commissure 돼야 되고요. upper incisor 라인은 로우 립의 보더에 일치해야 되고요. 또 미니멀 또는 no lateral negative space, 웃었을 때 라테랄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보컬 코리도에서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없거나 적어야 되고, 또 커미셜 라인과 오클루잘 프론탈 플레이는 평행해야 되고, 풀필 라인에, 그리고 조화로워야 된다. 덴탈 앤 징지발 컴포넌트가. 방금 했던 8가지 요소를 총망라한 말이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이 8가지 요소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걸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이셜 에스테틱스나 또는 이런 옵티멀 스마일, 이거는 무조건 이러면 이래야 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2가지는 끝냈고, 실제적인 치아 미백이랑 보톡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할 거예요.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